네,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3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볼까요? 다음 가상현실 영상에 볼 수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은, 자,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아보자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또 대표적인 어떤 유적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설암사동 등등.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임을 알 수가 있냐면은 바로 잘 안 나오네요. 바로 많이 나오네요.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가 있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유적 찾아라 하게 되면 당연히 4번입니다. 1번은 주먹토끼인데 이건 어느 시대냐? 이것은 구석기 시대고요. 비파형 동업이지요. 청동기 시대. 3번은 이거는 산수무늬 벽돌인데 이것은 백제 관련된 유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익히 봤던 호명그릇 고구려죠. 2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가는 주변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고 장수왕 때는 평양으로 천도했다. 바로 고구려에 대한 거. 고구려에 대한 걸 찾으면 당연히 정답은 5번입니다. 과거제 도입은 고려 광종 때고요. 삼성육부제를 운영했던 것은 이것은 두 나라가 있어요. 발해와 고려.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 이성육부제를 운영했다는 거 작년에 배웠어요. 구조소경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 일본의 통치사 보냈다? 조선이지요. 정답 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성여왕 신라의 왕이지요. 그런데 궁예가 스스로 장군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세웠던 거. 견훤이 또 활동하는 거. 자, 견훤 궁예 바로 이들이 활동한 시기는 우리가 익히 이제 후삼국 시대라 부르지요. 따라서 이것은 신라 말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각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직지심체효절, 팔만해장경, 고려의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니까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무령왕릉은 이것은 좀 쓸까요? 백제. 앙부일구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대동여의도 역시 조선인데 이것은 조선 후기 김정호, 석굴암 본전물은 신라인데 당연히 이건 통일 이후의 신라,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니까 통일신라라 부르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밑줄 친 전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힌트를 볼까요? 농사직설이라고 한다. 삼강행실도. 삼강행실은 약간 여러분들이 갸우뚱 걸릴 수 있지만 농사직설, 바로 세종대왕 때 편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이고, 삼강행실도 역시 조선이 유교국가, 특히 성리학을 숭상했기 때문에 효자, 충시, 연례의 이야기를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글과 그림으로 만든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따라서 세종대왕님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석가비 건립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면서 특히 병인양요와 신민양요를 겪으면서 건립한 거고요. 노비항건법은 고려의 광종이 한 일이고, 광개토왕 릉비를 세운 것은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일이시요. 장수왕. 황룡사 구충복답 조성은 역시 이것도 신라. 자, 6번입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역시 옳은 것은, 자, 태조 23년 처음 역분제를 지급했다. 자, 근데 이 태조가 누구인가 모르겠는데 옆에 보니까 후삼국토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어느 태조냐? 고려의 태조왕건이지요. 자, 태조왕건이 이러한 토지를 지급했고 그 이후에 충성도나 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전식과라는 거. 한번 결작징수는 조선 후기에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1년당 2두씩 결작을 징수했고요. 직전법은 이거는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거. 영정법은 조선 후기에 시행했던 세법인데 이것은 이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이제 전세, 토지세. 농지개혁법은 이거는 제헌국회에서 한 겁니다.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은 고려의 개혁군주다. 우리 시험에 고려의 군주는 한 5명이 나와요. 5명. 한번 볼까요? 태조왕건, 광종, 성종, 그리고 이제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라든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 마지막은 공민왕. 근데 개혁군주니까 이 중에 개혁성이 뛰어난 사람은 광종과 공민왕인데 특히 보면 왕권 강화도 있고요. 이게 힌트네. 반원 재정체계니까 공민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공민왕은 신도를 등용해서 전민 변종도감을 통해 이제 권문세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거지요. 골품제 정비는 신라고, 규장각은 조선 후기 정조, 화랑도 개편 신라, 육조직계제 이것은 조선시대 때 수행했던 것이고. 8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많은 이들의 뜻을 모아 이걸 주겠다. 영문 옛자리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우고 모어관을 세우고자 독립관이라고 했다. 독립 따라서 무슨 협회?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냐? 서재필이 만들었지요. 정확히는 서재필과 그의 뜻에 동참하는 여러 개와 지식인들이 주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른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만들어가지고 당시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죠. 정답 1번. 분화로도 운동은 1930년대 동아일보에서 했던 것이고 서울 진공작전은 1908년일 거예요. 정미의병 때 있었던 일이죠. 서울로 진경하자. 하지만 아쉽게도 일본에 의해 패배했죠. 연통제와 교통 운영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 상하이에서 김은거 주겠다. 이건 쓰는 게 좋겠어요. 한인 애국단 대표 사람 이봉창과 윤봉길. 자, 다음 신분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4신분 중 하나를 택하여 그 특징을 노래에 맞게 개사할 것. 노래. 자, 보면 양반과 상민의 가운데 중신분증이다. 가운데 신분층이다. 우리 그래서 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중인이라고 부르죠. 중인. 고려시대에는 이들을 중류층이라고 했고 각종 행정 실무를 맡아봤다는 거. 이들은 작과 영시에서 기술관이 되었고 있네.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면 정답은 그러네요. 1번. 담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령왕 때 일이고 육등품은 당연히 이건 신라고요. 도병모사회는 고려인데 여기에 고위 권력 때문에 이들은 귀족이라고 하죠. 귀족. 신공을 납부하는 외고노비, 노비는 천민에 속한다. 10번 밑줄진 당시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신윤복 많이 봤던 그림이지요.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풍속화라고 해서 배우는데 크게 2명 유명한 사람 김홍도의 풍속화와 신윤복의 풍속화가 있는데 김홍도는 주로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렸고 신윤복은 여기 보는 것처럼 여성들을 주로 그렸다고 하지요.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니까 2번. 주자감은 이건 발해의 교육기관. 묘청이 석양천도 추진했다. 고려. 영고는 부여의 지체장사. 밀립자 설립운동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했던 그런 활동이지요. 정답 2번. 3번이 되겠네요. 3번 아니죠? 보자. 11번. 다음 편지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힌트는 중일전쟁, 국가총동원법, 다음 충청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건 아직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안 배운 내용인데 중학교 때, 중3 때 배우긴 했어요. 바로 일제강점기. 보통 시기는 크게 3시기.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에 묶는데 이 가운데 전쟁 시기니까 1930, 40년대 이 시기의 모습은 바로 요거 한국신민서사라에서 일본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자 그와 같은 문구를 강제적으로 암송하게 했던 거죠. 일본의 대한국제는 1899년 대한제국식이고요. 백두산 정계비 건립은 지금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8세기 숙종 때 1704년인가? 1714년인가 그쯤일 거예요. 숙종 때 조선과 청나라 간의 국경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세웠던 비석이고 이게 훗날 간도 문제로 비화되죠. 교육국조서가 1894년인가 95년일 거예요. 아마 2차 가부개혁 시기. 바로 이에 따라 각종 학교가 설립하게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유엔군 정답 5번.
다음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 군대가 강화도 강성구를 침범했다. 우리가 역사상 미국과 싸웠던 적은 딱 한 번이에요. 바로 1871년 신미양요. 신미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서문호 사건이지요. 2번. 별무반은 고려, 윤관, 전주화약은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 이걸 후기라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개항 이후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고, 홍경래단이 조선 후기 1811년 조천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가 체결했다. 1882년이에요. 정답 2번. 13번. 다음 발표 사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해방의 날이 왔다. 총독부로부터 행정국과 취향권을 인정받았다. 해방되었다. 힌트.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그 다음 8월 10일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영원히 경축해야 하는 날인데, 3년 전 이날에 우리는 해방되었고 금년 이날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다. 그리고 해방한 날이 3년 전이다. 현재는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래서 가운데 시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고 각종 이제 독립을 활동들, 좌우합작위원회라든가 남북협상,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지요. 정답 3번. 간도 참배는 1920년 10월 청산이 대첩 이후, 서울올림픽 1988년 88올림픽, 베트남 전쟁 파병 1965년 박정희 정부고요. 신군부가 12.12는 1979년 12월 12일. 정답 3번입니다. 화면을 이동합니다. 문제가 많이 남았네요. 이게 아니고, 네, 이거죠. 이 부분은 아직 우리 2학년 학생이 안 배웠던 부분이긴 한데,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은, 구식군인들이 별국인에 비해 차별대 받는다. 그래서 이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흥선 대원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구식군인과 신식군인 별기군의 대립. 무슨 사건? 이모군란. 1번이네요. 1번. 나머지 선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개학 이후에 여러분 차차 배워갈 내용이니까. 그런데 왜 지금 시험에 우리가 안 배운 부분이 나와 있냐?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달라서 어느 학교는 고1 때 이제 6단위, 1학기 때 3단위, 2학기 때 3단위 편성해가지고 한국사를 다 끝낸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을 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나라빚을 갚자. 나라빚. 한자로 하면 이걸 뭐라 부르냐? 국채. 나라빚을 갚자. 국채, 보상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편집을 하지 않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혹은 목소리가 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6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익,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고요. 그럼 나왔네. 시기니까 이 사람이 조선 후기 인물이니까 조선 후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노급이 지급되었다. 노급은 삼국시대죠. 대동법 조선 후기예요. 소수공을 성행했다. 고려시대고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마음이 급하니까 글이 너무 잘 안 써지네요. 낭랑, 외 등의 철이 수출되었다. 초기 틀기 시대. 정답 2번. 17번. 다음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다. 나주역에서 한국 학생과 일본 충돌했다. 광주에 시작되어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했죠. 엄밀히 말하면 신간회 광주지회에서 지원했어요. 이번에 순종의 인산일에 시작된 것은 60만세운동이고요. 조선청의 육부에 반발했던 것은 영남만인소, 집강소, 동학농민운동, 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이 되겠죠. 이후에 그냥 받은 거니까. 18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919년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 등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힌트, 김원봉이 조직했다. 또 의열 투쟁했다. 우리가 의열을 단체하게 되면 두 단체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고요. 김구의 한일 애국단이 있는데,
많은 이제 단원들이 여기 수속되어 가지고 활동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알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편의상 애국단의 이봉탄과 윤봉길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의열단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다? 의열단 단원이다. 의열단은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써주어가지고 이를 활동 지침을 삼아서 의열투쟁을 정리한 단체입니다. 정답은 3번.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제정했다. 이건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에 나온 건데 이것은 조선어 학회.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아까 위에 나왔던 신간회가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띠면서 결성됐고요. 고정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되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을사의병이 있고요. 해외 특사도 여기에 해당되는 계겠죠. 러시아의 전원주체국을 저지했던 것은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관민공동회 아니다 만민공동회 거기서 한 거예요. 정답 3번.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두 문제. 자, 다음 대본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으로 영향 오른 것은 민주화운동이다. 우리 시험의 민주화운동은 딱 3개만 나옵니다. 1960년 이승만 정부 시기에 4.19 혁명. 그 다음 1980년 최규하 정부 시기에, 정확히는 그 당시는 우리 최규하 정부보다는 전두환 신군부 시기라 하는데 바로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 6월 민주항쟁. 연도 1960년, 여기는 80년, 그 다음에 여기는 87년. 아마 이제 몇 주년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수능에서는 4.19 혁명 무려 60주년, 5.18 40주년이니까 아마 이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요. 고3 수능에서. 자, 볼까요? 힌트. 자, 5월 18일. 이것도 힌트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힌트가 되기엔 좀 부족해요.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5.18 이거만 보고 5.18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이구나 해가지고 만약 이걸 정답으로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지문이 여기 없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힌트는 뭐냐? 박종철 고문치사. 이게 힌트. 따라서 이건 6월 민주항쟁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4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지요. 참고로 4.19 혁명은 여기 나왔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그 이후에 장면 정부가 수립된 거. 이거는 4.19 혁명과 관련된 거고요. 유신체제 붕괴는 이거는 11.6 사건. 얼마 전 영화 개봉했던 남산의 부장들 그 배경입니다. 다음 제주 4.3 사건 발생은 1948년 4월 3일이고요. 정보 수립 전이시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 어떤 사건이 연관되냐? 정보 수립 이후에 1948년 19 사건이라 해가지고 여수와 순천에 주둔 중이었던 국군의 일부를 제주도에 보내서 사태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되고 말았답니다. 5번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은 6.25 전쟁 끝난 다음에 1953년 10월. 정답 4번. 나머지 이제 4.19, 5.18, 6월 민주항쟁은 차차 등교개혁 이후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2학기 무렵에 배울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자, 보통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냐? 통일 문제.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딱 3개예요, 3개.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다 써주는 게 좋겠죠. 공동성명. 그 다음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 마지막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나? 1972년, 이게 1991년, 이게 2000년. 그러면 볼까요? 최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이 있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오해와 불신이 쌓였는데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거에 합의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합의했다. 이거에 대해 지금 세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7.4 공동성명은 여기 나와 있는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위해 어떠한 위원회를 만드냐? 나와 있네요.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지요.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이제 강화한다. 그런 내용이고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최고 권력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한 최초의 정상회담이지요. 그러면 정답 들어갈 수 있는 거 72년이니까 어디로 가야 하냐? 6.50년, 4.4.5.1954년, 4.19 혁명 60년,
5.16 군사장병 박정희 간 거죠. 61년. 부마민주항쟁 1979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11.6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5.12 가입은 이게 김영삼 정부 시기인데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이게 1993년? 4년? 이거 연표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72년이니까 정답은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학하게 되면 좀 더 알찬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